안녕하세요. 잠소술 책방 여러분. 여러분 책방지기 그녀 아저씨입니다. 요 며칠 탄력 받아서 거의 매일 올리는데요. 원래 계획했을 땐 이틀에 한 번 올릴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요. 제가 하고 나서 들어보면 졸리고 잠 잘 자고. 오늘 읽어드릴 책은 현진건님의 술 권하는 사회.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술 잘 먹었어야 돼요. 술만 잘 먹는 거 굉장히 자랑하고 권하고 세면 상남자고 리더답고 막 그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참. 아무튼 현진건님의 술 권하는 사회를 최대한 졸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으이구아야.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애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 끝이 왼손 엄지 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하얀 손톱 밑으로 앵두빛 같은 피가 비친다.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던 일가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내려 놓았다. 이에 곧 눌렀던 손을 떼어 먹었다. 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아니 나려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더니 그 희단 커플 밑에 다시금 콧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낫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한이 누를 수 없다. 이만하면 그 구멍이 아무를 쓰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아니 되어 피가 비쳐 나온다. 이제 헝겊 오락지로 쳐매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느질 고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락지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락지를 두 새끼 손가락 사이에 집어넣으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락지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 같이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잡혀지지 않는다. 그 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락지 위를 긁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왜 잡혀지질 않아? 그는 마침내 울듯이 부러지졌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이 없나 하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텅 비었다. 어느 이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힘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시시로 퐁퐁하고 떨어지는 수도의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 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하였다. 벽상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려는 시침이 위협하는 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고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났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본 날이 헤아리면 단 1년이 될락말락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그만 동경에 부급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덮이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 때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하건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했을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 방망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옷 나오려면 옷 나오고, 밤 나오려면 밤 나오고, 돈 나오려면 돈 나오고, 자아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 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가끔 놀라우는 친척들이 비단 옷 입은 것과 금지한 긴 것을 볼 때 그 당장엔 마음 극히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이 돌아오면 하고 그것을 경멸하는 시선을 던졌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 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써기도 하였다. 저런 것이 참말 부자 방망이를 만드는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 지나갔다. 남편의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한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만난 반찬 가지를 붓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었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는 모양으로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이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는 것은 이르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이는 걸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물었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개어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은 것을 깨달았다. 또 한두 달 지나갔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찾으러왔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하고 있었다. 지리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가지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이었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어디를 가서 이때껏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올리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이 수놓은 흰 보 위에 만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여러 친구와 술을 건커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했는다.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륵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이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오는 것도 보였다. 문 열어라! 문득 대문이 덜컥하고 혀가 구부러진 소리로 부르는 듯하였다.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잘못씨는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끌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중문은 아직 잠그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의리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뛰어나감이었다. 가느름한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득하게 얼굴에 안친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검푸른 밤 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길들었을 뿐이었다. 안에는 무슨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거니 서 있었다. 문득 급거이 대문을 닫힌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면 바람 소리였구먼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휘축 웃고 발길을 돌리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질 않았나? 길바닥에는 쓰러져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와. 중간 문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허들었지. 그래도 혹 아니야, 내가 허들었지. 망설거리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들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